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손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726페이지 3번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번의 의, 이거 밑으로 줬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과 특별법은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는 4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 양가로 2번 성립요건, 반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을 것.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족하다.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 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또한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727페이지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 경매로 인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초공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그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양가로위원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치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그 누구인지는 이 문제 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인연되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 728페이지 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이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범위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등의 판결에 소속되는 안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양가로 대급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에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그 원인으로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불화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인사집행법상의 통상의 강제경매 등이 있다. 그러나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 소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환지처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의 점유 사용 문제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이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가 하면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처벌적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 729페이지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행의 취소와 이탈재산의 원상의 부분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과 3번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면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는 건물을 위하여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법원은 갑이 건물을 제외한 채 그 대지와 부근의 토지들을 함께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과 대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갑이 위 대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고 그 대신 을에게 위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남겨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당사자 사이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약이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이상 매도인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매수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다. 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성립을 긍정한 예. 동그라미 1번에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공유주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2번에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 소유의 대지만을 건물 철거에 조건이 없이 탈매도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단번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 경매, 없어진 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4번에 원고와 피고가 일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에 이 대지 피고 지분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양가로 미연에 성립을 부정한 예 동그라미 1번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다 하더라도 730페이지 그 대지상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명의 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헌원된 경우에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에 매매된 토지의 대금 완물 전에 당해 토지 외의 건물의 신축을 승낙하였다가 당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공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성립을 긍정한 예, 부정한 예 계속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부정한 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많죠. 예. 6번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7번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전등기가 공개된 경우 8번
이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상태에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9번. 원래 동기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의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 무효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10번에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4번에 관습법상, 그러니까 등기 문제인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설립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토지의 전득자에게도 등기 없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187조 단서에 의하여 먼저 이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양도인이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등기하고 그의 그것에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지상권에 이전 등기가 없는 한 그 권리는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되고 건물 양수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경매에 의하여 이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등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된 731페이지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건물 양수인에게 이 양도 등기 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차례로 지상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자의 부담을 의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인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신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양말 한문의 효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된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방가로 1번에 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80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된다. 방가로 2번에 이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이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또는 건물 멸실, 철거 후에 신축한 이후에도 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방가로 3번에 이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에 그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양도인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방가로 4번에 지료에 관해서 366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판례의 타당성 여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부당하다는 견해는 다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 양가로 B, 강제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C.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722페이지 766조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말합니다. 생각컨대 통상의 강제 경매나 법사진 기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처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의 이용권을 현실화할 수 없는 때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건물 또는 토지만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토지 이용권을 현실화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366조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나가는데요. 지금 지상권 마쳤습니다. 지상권 다 마쳤으니까 잠깐 올려두고 문제를 풀고 다음 지역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